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국장님은 원래 문과시죠? 예, 문과입니다. 네. 예. 저는 이과에서. 이과 숫자 싫습니다. 근데 지금 날이 네. 워낙에 이제 94년도 는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네. 엄청 더웠습니다. 네. 네, 엄청 더웠고 그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인데 그 엎드려 뻗치를 교관이 시켰는데 네. 바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손이 익어버리니까 예.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정신 차리라고 팔굽혀펴기 몇 개 시키려다가 이제 했는데 오오 막 이러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또 94년도가 특별한 아니. 근데 훈련병일 때도 벌써 그렇게 빠졌었습니까? 예. 아뜨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94년도가 철몽에다가 머리박을 했습니까? 그 했던 게 그때가 이제 김일성이 예. 예, 저기 죽어가지고 네네. 예, 사망.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94년도 이후에 제 경험으로는 좀 가장 더운 시기인데 자 이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지구가 덮여진다. 그러면 결국은 지구가 덮여지는 것은 해수면도 예. 해수온도. 해수 온도도 올라가면 그 이게 나중에 이렇게 더워지다가 지구가 진짜 어떻게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뭐 기후 위기냐 아니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면서 또 이걸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또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네네. 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바다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얻는 것은 옛날에는 요 파력 그러니까 요 그렇죠. 네. 이거 조수 간만의 차를 네, 이용해서 네, 네, 네. 예. 그거 갖다 조력이라고 하고요. 예, 조력. 조수 간만. 예. 파력은 예. 물결이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파도. 힘하고 예. 조력하고는 조금 조수간만의 차이는 좀. 역시. 예, 조력발전소하고 파력발전소. 제가 문과라서 이과를 못 따라가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다 관련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바다에서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하는 풍력발전. 네네.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비추면 빛이 비추면 육지는 빨리 데펴지고 빨리 식고 그렇죠. 바다는 천천히 하고 하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해가 떠가지고 더울 때 하고 또 이제 했을 때 해풍과 육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풍력 발전을 갖다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제일 큰 것이 우리 이제 수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정말 고기들이 다 폐사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에너지의 마이너스 재앙이 될 수 있는 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이야기를 갖다 해드리려고. 네네. 지금 해수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열을 갖다가 식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실내기는 시원한 바람 나고 실외기는 덥죠. 실내기는 엄청 더 계속 빼 나가는 네. 거니까. 근데 실외기 있는 곳이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작동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기도 실외기 온도에 비해서 외부 온도가 차기 때문에 열을 갖다가 이렇게 손실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냉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또 차가운 액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데 실외가 너무 덥다. 실외기 온도보다도 더 높아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냉각수라는 것이 필요하겠잖아요. 실내기 실외기. 냉각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물을 가지고서 2차 냉각을 하냐면 바닷물로 하죠. 그러니까 바다 해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열교환기로 들어가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냉각시켰던 1차 냉각수의 열을 뺏어서 더 데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죠.
해수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 해양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입구하고 취출구가 원래는 원자력 발전소는 다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수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러겠네요. 취입구에 들어가는 해수 온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 교환기에서 충분히 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가 과열로 위험한 상황이 될 위험하게 되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해수 온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적어도 5년 이후에는 해수를 이용해가지고 냉각을 하기 어려운 시기들이 1년에 1개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해수 온도 적정되어 있는 해수 온도를 갖다가 거의 근접한 원자력 발전소가 3-4개 정도 됩니다. 지금 해수 온도 차이가 한 1도 정도만 평균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쉬거나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해수 온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2030년까지 올라버리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여름철에 한 달 정도는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들을 갖다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준비를 갖다가 못하게 되냐면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난 윤석열 기간 동안에 다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 되고 과학자가 발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실제적으로는 암묵적으로 통제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해수 온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멀리 있는 문제다. 네.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관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한번 이게 살펴보겠네.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살펴보고 있겠죠. 살펴보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제 그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요 해수 온도가 실제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라든지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뭐냐면 굉장히 더울 때는 에너지 소비량도 크단 말이에요. 에너지 소비량도 크는데 몇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준비하고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큰 한국의 전체 산업에 큰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속적으로 봐봐야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름철 에너지가 피크인데요. 그 피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름철에는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비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훨씬 더 좋죠.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갖다가 만들고 있냐면 사실은 에너지 수급들이 어느 일정 지역에서는 에너지 수급들이 불균형하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전력망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 단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거 갖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요 전남부터 좀 시작하겠다. 해야죠.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애플 사옥도 그 유명한 애플 사옥 이렇게 우주선처럼 만든 것도 다 태양열로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이 이제 높아지고 장마가 짧아지고 태양열 에너지로 대체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준비하는 게 옛날에 에너지 뭐 한 년 이상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순위로 본다면 에너지 산업이 AI 산업과 결부되고
그다음 반도체 산업과 결부되면서 한국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미래를 위해 가지고 연구 개발 준비 실행까지 해야 되는 이런 중요 사업 5대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